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 일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주변의 흥분한 목소리와 함께 기다리던 한 부부가 입국장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잔뜩 긴장하던 일본인은 자신의 예상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자 당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마츠코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사 스포츠 부서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NBL 월드 투어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NBL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로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죠. 서울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과 샌디에고 파드리스 팀이 맞붙었습니다. 그중 특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에 일본의 국민적 영웅 오타니 쇼헤이가 참가하게 되어 오타니 취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들은 오타니가 일본과 가까운 한국에서 경기한다는 것에 불만과 질투심이 있었답니다.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타니는 그동안 결혼했다는 사실만 밝혀졌지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한국행 비행기 앞에서 아내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에는 한국어로 기다려진다라는 글과 태극기가 있었죠. 사실 오타니를 좋아하고 존경했던 일본 국민들은 오타니가 일본에서 아내를 공개하길 바랬는데 말이죠. 게다가 경기 티켓은 한국인만 예매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타니의 경기 모습을 보러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신문사 직원이었던 저는 기자단용 경기 티켓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오타니를 볼 수 있다는 설렘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시간 남짓 걸리는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은 금방 흘러가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는 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설에 놀랐습니다. 최첨단 미래도시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거리에 수많은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 동선이 깔끔했습니다. 왠지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졌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입국 절차의 간편함이었어요. 사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거기에 입국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져버리고 마는데 한국은 QR코드 하나면 아주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였는데요. 공항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한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접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 보았죠.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지 궁금했어요. 세상에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속도는 무려 초당 200MB가 넘어갔죠. 정말 미친 다운로드 속도였어요. 일본도 이제야 5G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번화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일본에 도착해 검색해보니 한국의 5G 속도는 일본보다 7배 빠르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에는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신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우 씨의 차를 타고 서울의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요즘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한강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을 보고 있자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발전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조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도쿄에도 아라카와 강이나 스미다 강이 있지만 바다와 접해 있고 한 번씩 악취가 심해 바람 쐬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가에 공원도 조금밖에 없어 장거리 러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날은 한국의 꽃샘추위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에 코타츠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긴 한국이라 그런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잡은 숙소는 안타깝게도 침대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방을 바꿀 수도 없으니 혼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들어가는 순간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에는 양말을 벗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시려서 항상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여기 숙소는 들어오자마자 발바닥도 따뜻하고 전체적으로 제 몸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추위로 얼어버린 몸이 한순간에 녹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방 전체가 코타츠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옷과 양말을 벗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온몸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워서 휴대폰으로 찾아보며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온도에 누워있으니 깊은 행복감과 평온함까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인들은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으로 겨울에도 집안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아도 발이 시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은 식을 때도 긴 시간이 필요해서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난방이 일본 우리 집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자서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나 했는데 예상과 달리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으로 습도도 조절이 되는 건지 일어났을 때 전혀 건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타니가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취재하기 위해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타니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보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흥분한 팬들이 오타니를 보고 달려들 수도 있고 한국은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흉기로 위협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오타니가 해코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팬들을 통제하는 경비원들의 숫자도 턱없이 적어 보였습니다. 오타니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에 팬들의 열기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곧 오타니가 입국장 문을 열고 아내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찌된 일인가요? 놀랍게도 오타니를 기다리던 팬들 모두 통제선을 넘지 않고 사진을 찍으며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걱정은 한낱 기우였던 거였죠. 한국인이 이렇게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숙소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니, 한국 지하철은 땅 파서 돈을 버는 겁니까? 인천공항에서 숙소가 있는 종로까지 이 먼 길을 왔는데 지하철 요금이 4,450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더군요. 일본에서는 특히 도쿄는 지하철역이 많긴 하지만 가격이 무시무시하게 비싸고 환승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로 환승구를 잘못 나왔다가는 요금이 몇 배 늘어나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실제로 이러한 교통비 부담 때문에 직장에서 버스나 지하철 정기권 같은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회사 출퇴근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단언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일본 신문사에 기사를 보내고 나니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도 출출해져 저녁을 먹기 위해 거리를 나섰습니다. 제가 나선 시간이 딱 퇴근 시간과 겹쳤는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골목 옆 외진 곳이나 흡연 부스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있지만 길거리에서 대놓고 피우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하거든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 전 정말 담배 연기가 괴롭습니다. 사실 일본도 2020년에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잘 지켜지지만 대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음식점 안에는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식당 어디에도 담배 연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실내 금연을 잘 지킨다면 저같이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경기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에 찾아갔습니다. 일본 야구에 자부심이 있던 저는 그동안 아시아에서 최고의 야구 경기장은 도쿄돔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척 스카이돔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의 도쿄돔에 대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물론 수용 인원은 도쿄돔이 훨씬 많지만 야구 팬들을 위한 편의 시설은 고척 스카이돔이 한 수 위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돔과 외부가 단절된 느낌이 아니라 돔 위로 자연 채광이 된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어디선가 먹을거리를 들고 오더군요. 한국인들이 나오는 곳에 가보니 야구장 한켠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양념치킨을 한 마리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치킨의 유명세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먹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리를 하나 들고 한 입 물었더니 고소한 육즙과 달콤 짭짜름한 양념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황홀한 맛에 쉴 새 없이 먹다 보니 경기 시작 전 치킨이 반절 이상 사라졌더군요.
평소에 소식하던 제가 이 정도로 정신없이 먹게 만들 정도라니 치킨에 많이 먹게 만드는 약을 섞은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첫날 경기는 오타니가 속해 있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걷다가 저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치킨 한 마리를 해치웠던 저이지만 냄새에 이끌려 어느새 식당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TV에서만 봤던 그 김치찌개가 눈앞에 나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김치찌개는 한국을 다녀온 동료도 꼭 먹어봐야 한다고 추천해준 음식이기도 했기에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냄비가 아닌 두꺼운 그릇에 담아져 나왔는데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고기와 두부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약간 매우면서도 돼지고기의 쫄깃함과 두부의 부드러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보니 드라마에서 보던 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유명한 술인 소주도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에게 메뉴판을 보여달라고 하며 소주를 시켰는데 직원이 다른 소주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소주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과일을 섞은 것이라고 맛있다며 적극 추천하길래 호기심이 생긴 저는 직원이 추천해준 석류 소주도 한 병 시켰습니다. 드디어 소주가 나왔고 소주와 김치찌개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왜 요즘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지 그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일반 소주는 깔끔한 맛이라고 하면 석류 소주는 잔에 따르자 달콤하고 과일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강한 알코올이 느껴질 거라고 예상하고 첫 잔을 마셨는데 놀랍게도 달달하고 순했습니다. 보통 술은 도수가 강하고 목 넘길 때 따끔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일 소주는 주스처럼 달달하면서 목 넘김도 순해서 맛있었습니다. 술이 약한 저에게는 석류 소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일본에 돌아가서도 석류 소주는 계속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매콤한 찌개와 깔끔한 소주, 그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있었던 2차전에서는 아쉽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이 패배했지만 저에게는 오타니 선수의 멋진 플레이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타니 선수를 취해하기 위해 한국에 출장 왔던 마츠코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